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폭이 겨우 30k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바닷길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지정학적인 미스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정말 놀랍도록 단순해 보이죠?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그냥 잇는 가느다란 실선 하나. 바로 이 좁디 좁은 통로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정말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작은 지리적인 공간이 품고 있는 숫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2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가 쓰는 석유 5방울 중에 한 방울은 매일같이 바로 저 좁은 물길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네,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폭이 30km밖에 안 되는 이 물길이 세계 경제의 동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이 엄청난 영향력의 비밀을 풀려면요, 우선 이 깨지기 쉬운 병목 지점의 특징부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저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정말 좁디 좁은 이 물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세계 경제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불균형, 바로 이게 아주 작은 충격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지정학적 분석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뭔가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 렌즈,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오스 이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는데 이게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작은 경비정 하나가 슬쩍 움직이는 게 저 멀리 뉴욕이랑 도쿄 주식시장에 진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완벽한 나비 효과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왼쪽 시스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미노처럼 힘을 2배 주면 딱 2배만큼 쓰러지죠. 예측이 가능해요. 이걸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로 오른쪽과 같은 비선형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처럼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다.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른쪽처럼 아주 작은 성냥불 하나가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곳. 이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선형 효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번지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은 정말 사소할 수 있어요. 유조선 딱 한 척에 대한 공격. 그런데 이 작은 불씨가요, 순식간에 기름값을 하늘로 치솟게 만들고 그 여파는 곧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마구 뒤흔들죠. 그리고 결국엔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그런 거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된 거대한 도미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작은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봤죠? 그럼 이제는 그 파장이 왜 그렇게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렌즈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매개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꼭 거쳐가야만 하는 교통의 요지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그냥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거의 모든 최단 경로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매개 중심성을 가진 단 하나의 핵심 연결점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에너지의 모든 길은 바로 이 호르무즈로 통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그냥 고속도로가 막혀서 국도로 돌아가면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차라리
우리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심장 판막이 꽉 막혀버리는 것과 같아요. 네트워크 전체가 한 번에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혼돈, 그리고 네트워크의 취약성,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렌즈, 바로 역사를 통해서 이 위기의 패턴이 과거에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1980년대에 탱커 전쟁이 있었고 2000년대에는 핵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 또 유조선 공격이 있었고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만히 보면 해협이 불안해지면 곧바로 유가가 폭등한다는 이 핵심 구조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눈송이처럼 전체와 부분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프랙탈 패턴 같지 않나요? 말 그대로 역사가 스스로를 계속 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지정학적인 혼돈과 경제적인 불안을 사실은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관계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수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식인데요. 여기서 P, 즉 유가는 S, 즉 유가는 S, R, T라는 이 세 가지 핵심 변수들의 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변수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감성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기름값을 좌지우지하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S는 해협의 안정성입니다.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유가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죠. 두 번째, R은 주변 지역의 정치적 긴장이에요. 긴장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위험 부담,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T, 이건 실제 수송량인데요. 이게 단 1%만 줄어도 바로 공급 충격으로 이어져서 가격에 반영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위기를 불러오는 방화쇠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카오스 이론, 네트워크 이론, 역사, 그리고 수학이라는 4개의 서로 다른 렌즈로 호르무즈 해협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이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작은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즉 나비 효과를 보여줬고요. 네트워크 이론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줬죠. 그리고 프랙탈 팩터는 이 위기의 구조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도구들 덕분에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해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저 지도에 있는 하나의 해상 통로가 아닙니다. 그건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에 내재된 아주 혼란스럽고 민감한 임계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도 위에 한 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아킬레스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분석 틀을 이제 여러분의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금융시장이라든지 기술 공급망, 더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까지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호르무즈 해협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